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11월 3주차 관심 테마 및 관심 종목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다음 주 주식 매매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즘 주식 TV에서는 실시간 주식 속보 메신저인 텔레그램 급등일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 56,000명 이상이 구독 중인 주식 텔레그램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텔레그램 채널이고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실시간 주식 속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중, 장전, 장 마감하고도 매일 올라가고 주말에도 이렇게 뉴스가 올라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만 딸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뉴스와 함께 어떤 식으로 이 뉴스를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뉴스에 대한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까지 정리를 해드리니까 구독만 해주시면 이 내용을 평생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 링크, 그리고 제가 댓글로 고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셔서 많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그 다음 주 관심 테마 및 관심 종목 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수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지금 이제 11월 2주차가 끝이 났죠. 그래서 11월도 어느새 이제 중순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데,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현재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저점 대비해서 9월 30일 저점을 찍고 저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평선이랑 접목을 시켜서 보시게 되면요, 그 1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 검은색 선이 항상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이후로 항상 이제 여기를 못 올라오고 계속 저항 구간으로 좀 작용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하나 싶었는데,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지수가 큰 상승이 나오면서 121선을 좀 강력하게 뚫어낸 모습입니다. 뚫어낸 날 지수가 거래대금도 좀 터진 모습이고요. 주봉상으로도 살펴보게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던 이 21선, 20주선이죠. 20주선을 계속 저항을 맞다가 이번에 뚫어내는 모습이죠. 강력하게.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하락 추세는 조금 끝이 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이제 상승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받을 구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전히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뭐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금리 인상 이슈,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코인 시장, 코인판에서 그 FTX 파산 신청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서도 뭐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은 다르지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악재가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뭐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번 주 찾아올 다음 주, 이번 주 관심 테마 및 관심 종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써왔는데요. 일단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해당 영상은 제 주관적인 의견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종목을 제가 언급을 드릴 거예요. 관련주를 아무래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종목을 언급을 드릴 건데, 이게 근데 이제 종목 추천 느낌의 영상이 아니고 매수는 본인이 하셔야겠죠. 저는 관련주만 소개시켜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급드리는 테마와 종목들은 아무래도 테마주들이 많다 보니까 뭐 장기적으로 뭐 실적이 좋아서 우상향할 것이다, 이런 종목이 아니고요. 재료가 있고 기준봉이 세워진 단기 상승을 기대하고 정리한 관심 종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 2주 안에 좀 쇼부가 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 2주 안에 반응이 없다면은 제 관점이 틀렸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미국 중간선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로 미국 중간선거가 좀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이랑 이제 공화당이 좀 팽팽한 가운데 상원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라는 뉴스가 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팽팽했는데 민주당이 상원에서 좀 승리를 하면서 좀 승기를 잡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뉴스를 좀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박빙이었는데 지금 이달 중간선거에서 상원 100석 가운데 50석을 확보하면서 선거 전 과반을 방어를 했다고 하고요. 상원 수석을 축하하며 다음 달 조지아주 결선에서 1석을 추가할 수 있다고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원에서 다시 다수당이 될 것, 이렇게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하원도 아직도 남아있고 중간선거 개표는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결과가 다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상원에서는 좀 승기를 잡았다, 이런 내용의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제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있는데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이 상원의원의 권력이 하원의원보다 막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원 승리는 이 중간선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중간선거 관련주로 좀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 한번 상원 승리로 인해서 찾아올 이번 주에 좀 관련주들이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상원선거 승리하면서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민주당의 유리가 점쳐지는 상황이고, 지금 하원도 지금 좀 결과가 팽팽합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공화당이 조금 더 유리하다곤 해요. 근데 이제 좀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상원은 승리를 한 상황이고, 그러면 그 민주당 쪽에 그 수의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강력하게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술 더 떠서 역대 중간선거 이후에서 보통 이제 증시가 호전되는 경향, 상승 랠리가 찾아오는 경향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시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지만 이제 예전만큼 지수가 저점을 깨는 그 정도의 큰 하락은 없을 것이라 판단이 들고요. 또한 중간선거 다음 해, 지금 11월, 12월, 올해는 이제 2달이 남았는데 그 다음 해에는 경기 침체가 왔는데도 증시가 상승했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74년도, 90년도, 2006년도, 제가 이때는 주식을 하지를 않았어가지고 직접 경험을 하진 못했지만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중 반짝이라도 민주당 수의 관련주들이 한번 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주가 뭐가 있냐, 민주당이 상원 승리를 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관련주들은 뭐가 있냐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 신재생 에너지 쪽, 신재생 에너지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재건 쪽, 그 다음에 낙태법이랑 마리아나 합법화 관련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태양광 쪽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신재생 쪽, 태양광이랑 풍력 쪽.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그 관심 종목이 좀 있는데, 일단 하나솔루션이랑 하나솔루션 우선주, 그리고 OCI, 그리고 SDN 이런 종목들,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 지금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큰 상승이 만들어진 이후에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에요. 조정을 받고 21선을 저항으로 해서 좀 못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거래대금 터지면서 좀 상승형 음봉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 차트입니다. 다른 그 종목들을 봐도 좀 비슷합니다.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테마주, 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명에너지도 큰 상승을 보이다가 조정을 좀 받고 계속 이제 21선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거래대금 터지면서 장대 항목 뽑아주면서 차트가 굉장히 좀 이쁘게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명에너지도 지금 제 관종 최상단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명에너지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풍력 쪽으로 넘어가면은 풍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CS 베어링, 얘가 원래 이제 풍력 쪽 대장이었는데 지금 증거금 100% 딱지가 좀 붙으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긴 하네요. 그리고요, CS 윈드 이런 종목들도 지금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 CS 윈드.
그리고 이제 뭐 동국 SNC, 상강 MNT 이런 종목들도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태양광이랑 풍력 쪽이 잘 갔던 그런 시절들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 그런 모양의 차트를 좀 많이 띄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태양광, 풍력, 신재생 쪽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시장에서 또 핫한 우크라이나 재건 쪽, 재건 쪽은 뭐 여전히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강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강한 테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좀 대장으로 보여지는 데모도 장대 항목 만들어주고 조정 구간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데모, 현대에버다임 이런 종목들도 지금 고점 부근에서 지금 고점 그 놀이를 하고 있죠. 그 고가놀이 패턴을 좀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삼부토건, 뭐 서암기계공업, 뭐 서현탄메탈, 뭐 해인, 다스코, 뭐 도화엔지니어링, 뭐 이런 종목들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니고 또 이제 이 관련주들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랑도 엮여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뭐 도화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네옴시티랑도 좀 엮여 있고요. 뭐 또 유신 이런 종목들도 네옴시티랑도 엮여있고 재건이랑도 엮여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엮여있는, 한 다리 건너서 재건이랑 그리고 네옴시티랑 같이 좀 묶여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은 반응이 좀 없더라도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올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계속 관종에 추가하고 관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낙태법 관련주로는 이제 현대약품이 좀 유일한데요. 현대약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좀 매물대가 많은 자리긴 한데 낙태법 관련주 중에 유일하기 때문에 관종으로 좀 등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나 합법화 대마 관련주들 보시게 되면은 대마 쪽은 이제 오성첨단 소재, 그 다음에 뭐 화일약품도 지금 계속 이 자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장대 항복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지금 화일약품이랑 차트가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한국 BNC 얘도 이제 그 대마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데 지금 한번 크게 급락을 한 이후로 다시 한번 지금 다시 추세를 좀 돌려놓은 모습입니다. 이평선이 좀 꺼져버렸는데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네. 빠르게 설정을 좀 해놓고요. 이렇게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테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네옴시티 관련주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워낙 그만큼 시장에서 좀 주도 테마, 주도주로 활약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빈살만 17일 방한 일정이 이제 이번 주로 찾아왔습니다. 17일이면은 이번 주 목요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용을 간략하게 좀 보시게 되면 3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것이다. 뭐 이재용 회장 등과 회동 가능성도 열려 있고, 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는 얘기도 있죠. 5대 그룹 회장이 삼성그룹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대화를 나눈 것처럼 깜짝 회동이 이뤄질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빈살만이라는 사람은 정말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만나서 어떤 잠깐 얘기가 오가더라도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좀 반응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뉴스를 보시게 되면 네옴시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옴시티. 그 다음에 UAM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UAM에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17일 날 어떤 얘기가 오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런 기대감이 있는 테마들은 좀 시장에서 반응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도시 연구에 나서고 있고 아람코 관련주들도 있고, 그래서 뉴스를 보시게 되면 어떤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까라는 게 좀 눈에 띄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시장에서 반응은 무조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 뭐 사우디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이 테마가 굉장히 좀 오래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장주를 바꿔가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원래 이제 대장주였던 이제 한미글로벌은 무빙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지금 너무 고점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제 안 줍니다. 시세를. 네, 변동폭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얘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다른 그런 대장주들, 테마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 관련주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내용을 다 확인을 하고 관련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방한을 하고 나면은 단기적인 재료 소멸 가능성도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한을 하기 전까지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제 방한을 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 가능성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변동성이 좀 클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버나잇은 좀 최대한 자제를 하고 당일 매매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뭐 워낙 많아가지고 다 설명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관련주들 중에서 좀 대장주 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일단 히림도 장대 항목 만들어주고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이쁘게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미글로벌, 뭐 유신 이런 종목들도 지금 대장주죠. 그 다음에 뭐 다스코 이런 종목들도 지금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지금 차트를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은 아까 네, 재건 관련주들 설명드리면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서는 뭐 인디에프 이런 종목들, 얘는 이제 좀 워낙 시총이 좀 작아서 그런지 변동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금 3연상 갔다가 또 상한가 한번 갔다가 지금 거래 정지가 좀 되어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세아 특수광, 세아 베스틸 지주 이런 종목들도 좀 있고, 태양광 쪽도 지금 대명에너지, S에너지 이쪽도 네옴시티랑 좀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니트론텍, 코오롱 글로벌 이런 종목들도 지금 최근에 차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주가 워낙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리는 해놓지만 보통 이제 당일 거래대금 터지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대금 터진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계속 좀 추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애플페이 관련주입니다. 애플페이 뉴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애플페이 이달 말부터 쓸 수 있다. 이거는 좀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일단 애플페이가 좀 소문만 무성했는데 이제는 좀 뚜렷하게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10일날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30일, 그러니까 11월 30일부터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게 뭐 전 가맹점은 아니고요. 일부 가맹점.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다 애플페이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플페이를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못 쓰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애플페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폰을 쓰고 있는데, 삼성페이가 있으면은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저도 좀 써보게 되면은 지갑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곳에서 다 삼성페이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폰을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페이가 나오게 되면은 물론 이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 애플페이가 전 가맹점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정도로 이제 이탈이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탈 가능성이 있다곤 하지만
그 삼성페이에 익숙해진 소비층이 쉽게 스마트폰 기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잘 쓰고 있는데 굳이 애플페이가 된다고 해서 아이폰으로 넘어갈 그런 생각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는 전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쉽긴 하지만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점은 시장에서 일단 정말 반응을 좀 잘하는 뉴스예요. 애플페이 뉴스 나오면은 뭐 상한가 가고 이랬던 기억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30일 시작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좀 새롭게 업데이트된 뉴스가 하나 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뉴스 있으면은 시장에서 좀 크게 반응하면서 걔네들이 주도주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좀 살펴보니까 여전히 좀 추세가 좋습니다. 관련주들이. 그래서 중요 라인을 좀 잘 지켜준다면은 시세 한번 튈 가능성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좀 많이 해먹은 테마입니다. 여기도 뭐 신선한 테마라기보다는 많이 해먹은 테마라서 오버나잇보다는 당일 매매 강하게 치고 올라올 때 매매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일단 한국정보통신 이 종목이 지금 보시게 되면 왜 차트가 좋아 보이냐, 저점을 좀 만들어주고 이 위에서 계속 꼬리를 달고 있긴 하지만 뭔가 좀 이 자리를 지켜준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좀 뚫어내게 되면 장대 항봉을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루온도 마찬가지. 네, 이루온도 자, 여기서 이제 애플페이 관련해서 시세를 한번 줬다가 다시 한번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차트가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위메이드는 그냥 관종에 좀 넣어놨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사티아 나델라 4년 만에 방한 15일 컨퍼런스 기조 연설. 네, 그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겸 이사회 의장이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단은 위메이드가 좀 혹시 한번 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위메이드가 최근에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공시가 좀 있었는데 위메이드가 워낙 시장에서 좀 인기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1월 날짜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러분들. 이때 그 11월 위메이드 뉴스는 안 보이는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랑 엮여가지고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위메이드가 이제 저 방한을 하면서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일단 위메이드라는 종목은 거래대금은 좀 많이 터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 찬티 안티가 좀 많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변동폭이 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지금 15분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최근에 올라오고 난 이후로 위아래로 지금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변동성이. 근데 변동성이 심한 가운데 지금 고점을 돌파하면서 차트를 좀 만들어 놨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시세를 더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 시황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인판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코인 시장이 FTX 악재로 인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인이라도 좀 엮여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악재도 좀 있는 상황이라 홀딩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고, 당일 좀 강하게 올라온다고 하면은 거래대금이 좀 빵빵하게 터지는 주도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매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관종으로 추려만 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위메이드랑 위메이드 맥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기준봉 이후로 종목들을 추적하기 때문에 기준봉 이후로 이제 추적을 하면서 제 생각대로 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은 매매를 하고 그렇게 반응이 없으면은 또 종목을 또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도 관종으로 좀 추려놓고 한번 추적을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급등일보 다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